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기존에는 버팀목 자금이었는데 이번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좀 이름을 바꿔서 지원 대상은 기존의 버팀목 자금보다 약 105만 개를 확대를 해서요. 총 385만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뀐 내용은 이거죠.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를요. 기존에 4억 이하였는데 10억 이하로 좀 한도를 늘렸다, 상향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인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걸로 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체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한 개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개 다수 사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유형은요,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및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서 기존 3개 유형에서 이번에는 5개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그 다음에 일반 업종 이렇게 3개였는데 이번에는요, 집합 금지 연장, 집합 금지 완화, 그 다음에 집합 제한, 그리고 일반 업체 중에 경영 위기, 그 다음에 일반 업체 중에 매출 감소 이렇게 5개로 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금지 연장 업체는요,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요,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 위기가 온 일반 업종은요,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됐을 때 지원이 되고요.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 금지 연장이나 완화, 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기준은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됩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된다. 이 기준은요,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얼마가 지원되느냐? 첫 번째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부터 총 4차까지 모든 자금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요, 최대 누적 지원금이 1,150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때 이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 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 원, 그다음에 버팀목 플러스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최대 1,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한 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기존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다수 사업장에도 지원을 해준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번에 신설된 건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개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입니다. 자, 근로취약계층이라고 하면요, 특고 프리랜서가 일단은 해당이 되고요.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대해서는 5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취약계층은요, 법인 택시기사인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의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로취약계층은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의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 그래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금을 1회에 한해서 5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얘기죠. 이 노점상들에 대한 이제 찬반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대략적으로 4만 개소 정도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전제로 소득 안정 지원 자금 한 개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되고 있지 않는 그런 노점상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그 4만 개소는 지자체 등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노점상이고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인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어떤 분들이냐면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대해서는요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끝났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예산들이 있는데 우선은요 제가 긴급 피해 지원금 위주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금 이렇게 네 가지만 우선 살펴봤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